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스쿨 토플 액추얼 테스트 리딩의 류영진 강사입니다. 자, 아마 이 강의를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미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풀어보셨을 거예요. 채점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해설집까지 또는 단어 정리까지 끝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오늘 저랑 같이 지문을 한번 가볍게 스킴 해보고 그 다음에 답근 것까지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관련된 지문의 복화들, 핵심 내용들 한번 정리 가볍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일강과 Ancient Egypt라고 하면은 캘린더 이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캘린더가 달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역자에다가 year, 연자 붙여서 그냥 영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어떻게 읽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케트라고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넌데이션의 기간이요. 범람의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물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페레트의 기간에 도달하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점점 물줄기가 약해지고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파종기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을 심기 시작하는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쉐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히트예요. 이때 가면 물이 말 그대로 이제 점점 마르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우리가 수확을 하는 그런 과정.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나일강 주변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잘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미리 가지고 계시면 시험에서 질문에서 이런 나일강에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 좀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복화들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집트와 같은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항상 등장하는 게 social, political, and religious belief예요. 특히나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이 통치자와 이 밑에 하층민들 간의 관계에서부터 종교적인 메시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일강은 끊임없는 원천이었기 때문에 ceaseless source라는 표현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땅이 비옥하고 범람하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풍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기근이 발생할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수로라고 하면 여기저기에 물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뜻하는 거니까 이 단어 알고 계시면 좋고 나일로미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나일로미터의 그림인데요. 나일강 수위계입니다. 나일강의 높이가 얼만큼 물이 많이 찼는가 줄어들었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항상 이런 정치적 통합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더욱더 발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복화들은 한 번쯤 내 걸로 만들고 지문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만약에 내가 독해에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게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according to paragraph 1,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factual information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옳은 정보를 찾는 문제가 될 건데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건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간 보기들이 굉장히 낚시를 잘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할까요? 자, lasting more than 이 정도 기간 동안에 possibly longer than, possibly 아마도 다른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건데 ancient Egypt thrived along the banks of N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일강의 이 강둑을 기반으로 어떻게 됐대요? thrive니까 번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다른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in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아시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점이 됐던 강처럼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문명에서의 강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처럼 나일은요 was a ceaseless source of sustenance for Egyp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생명성 유지에 아주 끊임없는 원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게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in addition은 문제 출제 시그널 중에 하나니까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The river's inundation 그 강물의 범람이죠.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친절하게 컴마 or로 부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it's beneficial and timely flooding. 도움이 되고 시기적절한 이런 홍수 또는 범람은요. made the Nile Valley one of the most fertile regions in the world. 나일강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범람이 굉장히 적절했던 거겠죠. 자, 이러한 strong agricultural base. 자, 이런 강력한 농업적 토대는요, 뭐라고 합니까? Allowed ancient Egypt to persist through multiple kingdoms and foreign invasions. 우리
땅이 비옥하면 다른 사람들이 항상 눈독 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왕국과 외부의 침입을 버티면서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 critically important annual inundation.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런 연내의 범람은요. Of the Nile shaped. 자, 모양을 만들어서 형성을 합니다. 뭘 형성하는가 봤더니 social, political, and religious beliefs of the civiliz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명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문단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나일강과 이집트에 대한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잡아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A, B, and C 이후에 이 문단의 내용이 사회적인 내용, 정치적인 내용, 종교적인 내용을 담겠구나라는 메시지까지. 그래서 1문단은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첫 번째, It lasted longer than any other ancient civiliz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A번에 It lasted longer than. 선생님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잘 봐요. 이게 다른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확답을 준 게 아니라 잘 보면 아마도 오래됐을 걸이라는 추측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정너스러운 보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lasted longer에서 delete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두 번째 B번 한번 볼게요. It was invaded various times throughout its history. 어디 나와 있었어요? 여러 번 침략을 당했대. 어디 있었어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 있었죠. Foreign invasions를 persist 했다라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정답이네요. 자, C번 한번 볼까요? Its development coincided with that of Mesopotamia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메소포타미아가 왜 등장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왜 나왔죠? 티그리스강 이야기하려고 나왔죠. 말 그대로 비슷한 케이스를 설명하려고 나온 거지 시대적으로 일치했다? 발달 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를 빼버리면서 제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It was located near the Tigris. 무슨 말이야? 이거는 지금 위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랑 비교 대조하려고 비슷하게 라고 설명을 한 거니까 이 역시도 딜리트가 돼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B번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한 번에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대답, 다른 보기들이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될 겁니다. 특히 실전반에서는요. 자,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자, every year monsoon-like weather, 그렇죠? 우리 말 그대로 맨날 장마 같은 그런 기후는요, 어땠어요? Unleashed a deluge of precipitation이라고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강수량을 뽑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 비를 몰아서 가져다 줬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에티오피안 고원에서 말이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근데 그게 어땠대요? 이러한 엄청난 양의 물이 the source of Nile, 나일강의 근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날씨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갑니다. The rainwater carried silt and sedimentation이라고 하죠. 토사와 퇴적물들을 끌고 가요. 어디로 가요? Into the Blue Nile이라고 하죠. 자, 블루 나일이라고 하면 청나일인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뒤에 컴마 찍고 설명해 줍니다. 뭡니까? One of the two tributaries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강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강줄기 중 하나인 청나일로 이러한 토사랑 퇴적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these were then. 여기 순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엄청 내리고 그 토사들이 강하구로 막 쓸려 내려가는 그걸 상상하면서 글을 읽는 거죠. 자, transported down the Nile and deposited along its bank. 그리고는 강둑에 퇴적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흐름 보이시죠? 그렇죠? 자, greatly enriching.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라고 봤더니 아주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The soil of the delta. 우리 델타라고 하면 그리스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삼각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 하구에 있는 삼각형 형태의 지형인데요. 이 델타의 토양을 굉장히 풍요롭게 영양분이 가득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nd surrounding the floodpl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토지와 델타에 있는 토지와 주변에 있는 범람원들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든 거죠. While saturating the land with moisture. 그 와중에 습기가 땅을 어떻게 만들어요? 촉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The result was some of the most fertile farmland in antiquity.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대 역사상 가장 영양분이 많고 풍족한 그런 땅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만들었다? 아주 비옥한 농경지를 만들어냈구나라는 걸 정보를 얻어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계속 갑니다. 자, additionally 제가 말씀드렸어요. in addition, additionally 같은 게다가라는 정보가 부과될 때는 당연히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since this happened each year. 자, 여기서 재밌는 힌트가 나옵니다. 매년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the vexing issue of land management. 우리 vexing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관리에 성가신 이슈는요, rarely arose. 아니, 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비 내려주면 토사물들 쌓이고 이렇게 풍족해지는데, 그죠? Farmland did not need to be left fallow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fallow는 휴경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이 쉬고 있을 틈이 없었다. 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에 and the salinity.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좋은 거야. vexing issue도 없고. 그렇죠? left fallow. 남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는 the salinity of the soil was naturally managed라고 되어 있어요. maintained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salinity는 염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염분도 아주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을 해드렸냐? not mention 찾는 거거든요. 자, 우리 Negative Factual Information 같은 경우는 보기 3개가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아, 내가 이건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 정보가 되게 많겠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A번부터 볼까요? 자, deposited silt made the soil along the bank more fertile. 여기 나왔었죠. 그렇죠? 어디 나와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계속 쓸려오던 토양들, 이런 토사물들이나 퇴적물들이 그 지역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언급이 되었었죠. 그렇죠. 이건 찾으실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Salt levels in the soil did not need to be managed. 여기 보시죠. Salt level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소금기 얘기한 염분 이야기 어디 나와 있었죠? 마지막에 나와 있었네요. 그러니까 the salinity가 자연스럽게 manage 됐기 때문에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여기도 오케이네요. 자, 이제 50% 확률이 남았어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요. 자, irrigation system channeled water to distant fields.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가 나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irrigation이라는 관계수로에 대한 표현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distant field. 멀리 우리가 의도해서 물을 보낸다라는 내용이 여기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린 지금 손 놓고 있어도 알아서 움직이는 나일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irrigation system에서 delete를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distant도 잘못된 대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D번 한번 볼까요? Farmland could be replanted in consecutive years. 우리 consecutive는 쉬운 스쿨 토플 복화에 나옵니다. 연이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연이은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었죠? Each year. 그렇죠. 매년마다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알아서 잘 됨.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그렇죠. C번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roughly인데 글 안 읽고 일단 먼저 찍어볼게요. A, B, C, D 중에 정답 몇 번일까요? Casually, 그렇죠. 우연히 라는 개념이 될 거고 violently. 저는 여기서 낚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rough하다고 하면 뭔가 거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적인의 의미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roughly는 대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requently 찍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빈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approximately가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D번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roughly는 맞췄는데 그래도 세 번째 문단 전반부의 내용은 확인은 해보셔야겠죠. 그렇죠? 한번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The annual inundation of the Nile. 자, 이렇게 연간 매년 진행되는 이런 범람은요. 무슨 역할을 했는가 봤더니 토대가 되었대요. 토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calendar year. 그렇죠? 영년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캘린더 이어는 3가지 페이즈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 큰 개념에 쭉 세부적인 내용을 달아주게 되겠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which was divided into 3 seasons.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1, 2, 3 또는 first, second, third 같은 기수와 서수는 문제 출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건 이하에서 세 가지 내용을 전부 다 언급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기억을 하면서 독해를 가셔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자, 아까 보셨던 우리 아케트, 페렛, 그 다음에 쉐무 이렇게 세 가지로 등장을 한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이걸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아니니까 부가적인 설명을 당연히 챙겨주겠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아케트는요. 말 그대로 inundation. 이게 이집트어로 실제 범람이라는 의미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inundation인데 was the flooding season. 어떤 시기인가 봤더니 물이 넘쳐 흐르는 범람하는 그런 홍수의 시기구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아켓은 뭐구나? flooding season이구나.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계속 갑니다. 자, 그게 대략 언제 자리를 잡았는가 봤더니 9월에서 1월 사이에 자리를 잡았대요. 데피니션이에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자, at peak flooding.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 물이 많이 범람하는 시기 때는요. The delta and floodplain. 우리 삼각주랑 범람원은 그냥 하나의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죠. 그렇죠? 자, 이 지역들은요. would become submerged. 우리 submarine 생각 한번 해봐요. sub라고 하면 위에요, 아래요? 아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주와 범람원이 잠긴다는 거예요. 몇 미터? 1.5미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쌓인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럼 계속 갑니다. 자, swelling would start. 우리 swelling이라는 건 넘쳐 흐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들. 그러니까 dwelling을 이 flooding을 너무 많이 쓰니까 swelling이라는 단어로 한번 paraphrase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start around as one. 이 as one의 알파벳 A가 대문자인 걸 보면 얘는 고유명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s one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물의 넘침이 in the late August. 언제? 그렇죠. 8월 말에 시작을 하고요. And slowly course down river. 우리가 course라는 게 과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디로 이동하다 움직이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구로 쭉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물론 풀었지만 이 위에 있는 정보를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캘린더 이어의 세 가지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아케트였다고요. 그렇죠. 물이 많이 범람하고 대략 한 9월쯤에 시작하고 물이 잠기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어갈게요. 후반부입니다. 자, 잇따르는 거죠. 아케트 끝나고 나면은 누구 나왔죠? 페레트 등장합니다. 자, 페레트는요. 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출현의 의미를. 계속 봅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때인가 봤더니 the crops would grow. 작물들이 자라는 시즌이구나. 그죠? 씨앗을 뿌렸으니까 자랐겠죠. 근데 물이 1.5m 차 있는 땅에 식물을 키울 수 있다 없다? 못 키우죠. 그러니까 이 페레트 시기에 우리는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 once the flood water recede. 자, 여기서 보면 reced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이 점차 빠지기 시작하면은 the farmland would be planted. 자, 여기서 definition 등장합니다. 페레트는 뭐 하는 시기구나. 심는 시기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with staple crop. 우리 staple은 요거 외워둬야 돼. 주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주요한 상품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such as wheat, barley, flax, and papyrus라고 되어 있어요. 밀, 보리, 아마, 파피루스. 아마가 뭐냐면요. 모르셔도 되는데요. 우리 이 플렉스 껍질 벗기면 우리 린넨 재질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곡식으로서 키운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겠어요? A, B, C, D는 사실 마이너 인포메이션이니까. 자, 이러한 경작물들이죠. would grow largely unaided. 도움 받고 자라요? 그냥 자라요? 알아서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뭐 덕분에? Thanks to the richness of the soil. 우리 지금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토지 자체가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이런 곡식들 따로 도움 주지 않아도 알아서 되게 잘 자라더라 라는 거예요. And ripen from March to May.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익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렇죠? 두 번째 캘린더 이어의 시즌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자, 여기 이제 쉐무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네요. 페렛 했으니까. 자, 쉐무는요, or heat. 쉐무는 다른 말로 열기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시즌이 되는 거죠. 자, 그때 되면 follow with the harvest as the floodplain dried. 고원이 어떻게 될 때? 범람원이 어떻게 될 때? 마를 때죠. And the flow of the Nile, 나일강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될 때? dwindled, 아예 감소될 때. 이제 이해가 좀 간다. 그렇죠? 아주 친절하죠? 그리고 나서 magically, 요거 별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토플 리스닝 할 때도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amazingly, interestingly 뭐 이런 것들 있죠. 놀랍게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문제 출제 시그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놀랍다라는 건 기존의 생각을 뒤집을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근거가 발견됐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표현은 항상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마법처럼 to the ancient Egyptians, 누구에게? 고대 이집트 사람한테는 아주 마법처럼 the whole cycle started again around the mid to late August. 8월 중순이나 이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대요? 사이클이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물 찾다가 알아서 빠졌다가 심었더니 마르면서 경작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자, 이제 문제 가봐요. 여기서 우리가 다 읽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Egyptian calendar? 우리 이집트 영년에서 infer,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지금 세 가지 단계를 배웠어. A번부터 볼게요. Ancient Egyptians did not know what caused the river to flood in Akhet.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여기서. 그렇죠. magically예요. 마법처럼 그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건 그 사이클의 시작은 아케트 시즌이 될 건데 이게 왜 생기는지 모르니까 magically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겠다? 너무 친절하죠? A번이 되겠죠. 그리고 infer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문단에서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적혀 있으면 사실 거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자, B번 한번 볼까요? 자, flood waters receded because of the high temperatures during Shemu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flood water가 recede 하는 기간이 쉐무였습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recede 봤는데 flood waters가 recede 하는 시즌이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페리트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쉐무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페리트 시즌이었어 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recede라는 동사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인퍼 문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미 의심을 하고 그 보기를 봤었어야 돼요. 따라오시죠? C번 볼게요. The calendar was not used when the Nile did not flood. 우리 이거 계속 범람한다니까. Each year the cycle started again around the... 여기서 did not flood 할 확률이 없는걸요? 예, 초부터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보기입니다. 그렇죠? C번은 아예 delete 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죠. D번입니다. Most crops were planted at the end of the Parit season. 여기서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니 방금 심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플랜트 저 본 것 같아요 라고 막 찾아요. 여기서 보면은 플랜트 선생님, 페릿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at the end of라고 표현했어요. 페리트 기간 끝날 때쯤 하면 땅 다 말라요. 그러면 우리 추수를 못해. 그럼 쉐무 기간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t the end of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페리트 시기 딱 그 시기 동안에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전체 문단을 빠르게 스킴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딜리션을 위해서라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자, while inundation occurred every year. 여기서도 또 강조해 주죠. 자, 범람이 매년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문제를 봐봐요. The author discusses nilometers in the paragraph 4 in order t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작가가 나일로미터 외의 기하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슨 문제 유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rhetorical purpose라고 합니다. 수사적 의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작가가 이거 왜 낼게라고 물어볼 때는 보통 예시에서 문제가 등장합니다. 작가가 이거 왜 예시 들어줄게? 요 문장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스키밍보다는 스캐닝을 해서 답을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author discuss라는 문제가 등장하면 첫 번째 문장만 잘 읽어주고 바로 그 구간으로 뛰어들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inundation이 매년 일어났는데 이 magnitude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범람의 정도가 어땠대요? 그 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variable니까 아주 위아래로 변동이 심했대. And could have severe consequences. 그리고 어떤 걸 가져다 줍니까?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온대. 근데 결과예요? 결과들은이요? 결과들은이죠. 그러니까 이 이하 내용은 전부 다 severe consequences에 관련된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3분의 1 지점을 농경지를 못 쓰게 만든다든지 또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부족하거나 기근이 발생한다든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severe consequence를 쭉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넘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강어기부터 뚝에다가 수로에다가 우리 관계까지 전부 다 박살내버릴 수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다 이 consequences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나일로미터로 가세요. 그냥 달려가. 자, to foresee much problems. 이게 핵심이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foresee니까 앞으로 보는 거니까 예측하기 위해서 priest, 사제들은 나일로미터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일로미터를 사용을 했대요. 근데 이게 어떤 건가 봤더니 special structures, 아주 특별한 구조물.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게 강물에 이렇게 탑처럼 꽂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단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물 수위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built up river, 이런 곳에 그냥 설치된대요. 바로 가요. 첫 번째, demonstrate the engineering skill of early Egyptians. 우리 지금 엔지니어링 스킬을 보여주려고? 우리 지금 여기 목적이 뚜렷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엔지니어링 스킬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B번 볼까요? Give an example of an innovation that resulted from inundation. 이거 그럴듯해요. 요거 찍고 틀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는 목적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이 범람에 의해서 발생된 혁신 중 하나 아니야. 혁신의 예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문제였습니까? magnitude of flooding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C번 봐요. Show how ancient Egyptians prepared for varying flood levels. 여기 나와 있죠. 홍수의 그 수준. 그렇죠? 이 물의 수준이 어때요? varying 하니까 뒤에 나와 있었던, 앞에 나와 있었던 variable과 같은 의미를 지니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 홍수의 수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심각한 consequences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정답 몇 번? C번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수사적 의도, 수사학적인 의도를 묻는 문제에선 첫 번째 줄 읽고 메인 포인트 잡으신 다음에 바로 그 지점에 가서 스캐닝으로 문제를 따버리시는 게 좋아요. 정답 몇 번? C번. D번 한번 맞아볼까요? Argue that ancient Egyptians were not greatly affected. 무슨 소리야? 지금 엄청나게 severe consequence를 가지고 온다니까? 이렇게 문제랑 소통하면서 답을 체크하세요. 넌 답이 아니야.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 가우지입니다. 가우지. 이거는 외워야만 알 수 있어요. 외워야만. 뒤에 목적어 보면 the expected flood levels니까 이걸 보면 막 guess도 있고 막 report도 있고 어디죠?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정답 몇 번? measure. 그렇죠? 측정하답니다. 이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 맥락상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guess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기대치를 한번 추측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화는 지문을 가급적이면 읽지 않고 암기된 상태에서 답을 찍어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복화는요. 여기다 대입하면 다 그럴듯해. 그러니까 단어장에서 단어를 학습하면서 또는 지문에서 배웠던 단어들을 잘 정리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 5번 문단, 5번째 문단의 전반부인데요. 문제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자, 5문단을 봤는데 Farmers worked on monuments입니다. 우리 monument라고 하면 뭐 기념비적인 어떤 건축물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During the 쉐무, 오잉? 캘린더 이어에 있었던 쉐무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스캐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쉐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답의 근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문단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명이 뭐에 충분히 집중을 하고 있었나요? riverbanks죠, riverbanks.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천에 있는 그런 뚝들, 강둑들부터 물이 모여 있는 그 지점에 워낙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지리적으로 favored political unity, 이런 정치적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리버뱅크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굉장히 단합이 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favored political unity인데 unity라는 건 혼자만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합이라는 거, 결합이라는 건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있어야만 유니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하 내용에 어떤 그룹들이 등장하는지 잘 따라가야 돼요. 자, farmers and peasants. 자, 첫 번째 그룹 나옵니다. 자, 우리 농부들이나 소작농들은요, 뭐 하는 게 가능했어요?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fertility of the floodplain. 그렇죠. 이 범람원의 비옥함을 충분히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 집단적으로 그거를 take advantage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while절 등장합니다. while의 특징이 뭐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줄 때. 그러니까 while은 사실 문제 출제 시그널에 가까워요. 자, farmers랑 peasant는 이렇게 하는 반면에 rulers는 통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 매기죠. 뭐에 대해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고
그리고는 distribute. 야, distribute 뜻이 뭡니까? 분배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뭘 분배합니까? 아, 잉여 산물들. 그러니까 좀 더 만약에 농경이 잘 됐어. 그래서 우리가 쌀이랑 이렇게 더 많아졌어. 그럼 그걸 잘 쟁여놨다가 뿌리는 거죠. 언제? 기근 때.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farmers, peasants랑 ruler의 역할이 굉장히 똑부러지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and direct labor. 그리고는 이 rulers들이 또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었죠. 직접적으로 일을 줄 수가 있었죠. 뭐에 따라서 the whims of inundation. 우리 whimsical이라고 하면은 되게 변덕스러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람의 변덕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일을 지시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팀이 다르게 얘기를 하는구나. 다른 일을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저 봅니다. As the rulers assumed accountability for provision failures.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assume accountability for가 be responsible for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책임을 지다요. 통치자들이 자, 우리 provision이라는 단어 외워두세요. 우리 식량 공급을 뜻합니다. 식량 공급 실패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the cooperation between workers and elites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계층과 엘리트 사이에 무엇이 협업이 more closely mirrored 아주 밀접하게 보여졌다 또는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여기서 지시대명사대 나왔네요. 그렇죠? 협력이야. 어디의 협력? smaller societies. 그러니까 작은 사회들의 협력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엘리트층이랑 이 워커들이랑 손잡고 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을 지금 paraphrase 하고 있어요? political unity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으면 뒤에 내용이 잘 소화가 돼요. 자, 전반부에서 봤는데 쉐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여기서 문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야죠. 자, 게다가 in addition 등장했으니까 우리 이제 초점 딱 맞춰봐야겠죠, 그렇죠? 자, centralized organization of the workforce라고 돼 있어. 레이버나 workforce나 노동인데 중앙집약적인 그런 노동이죠. 왜? 아까 말했잖아요. 엘리트층들이 direct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노동은요, contributed to the discipline and coordination. 그렇죠? That helped build the monuments that have immortalized. 너무 길다. 이거 끊어서 가야겠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기여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여했는데요? 이런 규율이라든지 어떤 조합에, 그렇죠? 이러한 어떤 서로 합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겁니까? 도와줬던 거죠. 뭘 하는데? 모뉴먼트를 짓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모뉴먼트인데요? Ancient Egypt를 아주 불면의 신으로 만드는 그 기념비적인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던 뭡니까? 요거죠 뭐. 그죠? 기념비적인 건축물, 피라미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중앙집약적인 노동 자체가 이 규율을 만들고 이 규율이 또 모뉴먼트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봐요. A likely theory. 가설 중 하나는요. Even suggests that farmers worked. 이 farmer, 농부들이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On the pyramids. 여러분들 봐봐요. 농부인데 지금 농부가 피라미드에 가 있다는 건 지금 농경지에 가 있다는 거야? 안 가 있다는 거예요? 안 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피라미드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시기인가 봤더니 the slack summer. slack이라는 건 비교적 느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느슨한 여름이야. month of Shemu. 뭐야? 여기 등장하네. 그러니까 캘린더 이어에서 비교적 한가한 여름인 쉐무 때 피라미드의 농부들까지도 일을 참여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문제의 쉐무 보이시죠? 그쵸? 파머들이 왜 머니먼트에서 일을 했냐, 머니먼트 짓는데 도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번 볼게요. The structures needed to be finished before the end of the year. 우리 지금 언제 끝나야 될지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듀 데이트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번은 지우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B번 한번 볼게요. They were unable to farm because of the flooding. unable to farm. 우리 농업을 할 수가 없었대.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말이 등장하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죠? 범람 때문에 일을 못 한다? 아니요. 심지어 쉐무 기간은 물이 없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flooding에서도 이미 X예요. 그렇죠? 자, C번입니다. The weather was conducive to construction work. 건축하는데 날씨가 도움이 됐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언제 쉐무의 날씨가 건축에 도움이 되니까 파머들이 갔다고 합니까? 정답 몇 번? D번이죠. 그렇죠? Less agricultural labor라고 돼 있어요. 농업에서 일을 할 게 별로 없었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slack summer라는 단어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D번이 된다는 거예요. 단어를 알면 엄청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었겠죠. 그렇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오문단에서 이미 봤던 문제, highlighted sentence인데 제가 순서를 살짝 바꿨어요. 자, 우리 보면은 as the rulers assumed accountability for provision failures. 그렇죠. 여기서 우리 종속절의 포인트 잡아야 돼요. 통치자가 분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졌다라는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 이게 이유거든요. as절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협력이 더 밀접하게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더 작은 사회의 협력을 아주 잘 보여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누구와 누구의? 그렇죠. 워커랑 엘리트의. 이 내용들이 예전에는 한 100% 들어갔다 치면은 한 80에서 90%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가 누락되는 순간 딜리션의 보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A번 한번 볼까요? 자, rulers could directly blame workers. 여기서 뭐 잘못된 걸 느끼셔야 돼요. 통치자가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한다고? 아니죠. 우리가 blame을 받는다는 건 통치자가 지금 책임을 지니까 이거 실패하면 통치자가 블레임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A번은 읽자마자 이거는 의미상으로 잘못됐구나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뒤를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왜? 주어하고 지금 해당되는 목적어에서 이미 끝났는데 관계가. 그죠? B번 볼게요. Ancient Egypt's upper class had an intimate connection with. intimate도 친근한,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일단 읽어볼게요. With the everyday routines of the Lord. 여기서 재밌는 게 everyday routines of the Lord. 아랫계층, 하층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지금 협업 이야기 어디 가고 지금 책임지는 이야기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핵심 내용이 굉장히 누락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B번도 애초부터 메인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부터 딜리트를 할 수가 있어요. C번 볼게요. Rulers were more closely tied. 여기서 일단 하나 표를 줄게요. 연결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cooperation을 의미하는 tie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묶여 있었던 거죠. to the peasant class. 누구랑? worker class랑. 그렇죠? compared to other large civilizations. 다른 문명과 다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마치 작은 사회들의 협력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문명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만의 어떤 특이한 문화로서 폴리티컬 유니티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문명에 비해서 얘네들은 페센트 클래스랑 훨씬 더 타이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They were responsible for food shortage. 우리 food shortage가 provision failure의 paraphrase라는 거. 그럼 여기서 be responsible for가 여기 나와 있던 accountability for라는 표현과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C번이 되겠죠. D번 한번 볼까요? 자, D번 보면 rulers ensure that enough food would be grown. 충분한 음식이 자랄 거라는 걸 보장해주고 and stored after each harvest. 그리고 저장을 꼬박꼬박 잘 해놨대요. Both the workers and the elite. 이것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거 찍고 틀리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협력과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물론 ensure에서 우리가 내용을 responsibility를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협력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D번 역시도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 6번째 문단인데요. 우리 빈칸 넣는 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지 않게도 이러한 변덕스러운 특성은요. 아주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어디에? 종교적인 믿음에. 그러면 우리가 소셜 폴리티컬에서 religious까지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트로를 잘 읽으면 내용이 딱 잡히는 거예요. 자, religious observation이 뭐에 토대를 뒀나라고 봤더니 강 자체의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로서 인언데이션 자체, 범람에다가 종교적인 믿음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만 보고 설렌 게 아니라 이 범람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에 종교적인 의의를 뒀다라는 거겠죠. 자, 뒤에 볼게요. Kings and pharaohs were expected to intervene with the gods. 그러니까 왕이나 파라오들은 당연히 신과 중재를 해야 됐었다는 거예요. The gods to guarantee optimal flooding 또는 optimal flood levels. 아주 이상적인 범람의 수준을 이뤄내기 위해서 타협을 해야 됐었다는 거. 간섭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신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 근데 this was done through the god 하피. 하피 신 등장합니다. 이렇게 문단의 마지막에 새로운 개념 등장하잖아요. 그럼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피라는 신과 함께 이걸 했대요. 자, 근데 그게 누구냐면 의인화된 거예요. 무엇에? 범람이 인간처럼 표현이 된 거죠. 자, while not the main god,
주요한 신은 분명 아닙니다. 하피라는 신이 메인가는 아니지만 어디에서? 이런 고대 이집트 신들 사이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뭐로 여겨졌었다는 거예요? A father of the gods. 아버지로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때문에? 그의 비옥함 때문에. 그죠? 생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범람의 축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fill in the box 문제를 봤을 때 하피 신에 대한 이야기가 접어드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보입니다. Depicted as an overweight, 과체중이요.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신들은 보통 뚱뚱하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ndrogyn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성의입니다. 아버지지만 우리가 생명성을 부여할 땐 보통 여성에다 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Figure, he symbolized요. 여기서 대명사 he가 나왔다는 건 앞서서 키워드가 등장해야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비옥함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피라는 신이 들어갔던 그 구간 어디입니까? 하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었어. 그래서 세 번째 박스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키워드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대명사를 찾아내는 건 답을 맞추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 문장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너무 초급자다. 아직 문제 풀이가 잘 안 된다. 그럼 이 문장을 먼저 읽어봐. 넥스트를 막 눌러서 서머리에 있는 핵심 문장부터 먼저 읽어보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러한 범람은요.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측면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 B, C, D, E, F가 있는데 답을 찍을 때 한 번에 답을 넣으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딜리션을 통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틀린 내용 한번 가볼까요? 틀린 내용.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Ancient Egyptians developed basin irrigation. 우리 강 어귀의 관계 수로를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o better exploit inunda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범람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관계 수로를 썼다라는 내용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미 이넌데이션 자체만으로도 풍요로운 토양과 수확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를 지우고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 프로즈 서머리 구간에서 마이너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보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누가? 딱 내 시선을 끄는 거. 하피신이죠. 우리 하피는 큰 개념입니까? 작은 개념입니까? 작은 개념이죠. 그렇죠? Religious belief 안에 inundation과의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굳이 연락했던 신이 하피니까 이거는 메인 아이디어가 아닌데 심지어 틀린 내용이 들어가요. Was the main deit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분명 이집트 판테온 사이에서 주력이 아니었다. 이거는 이미 minor information에다 심지어 wrong info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B랑 E를 지운 상태에서 4개 중에 3개를 시간 내에 그냥 찍어서 넣더라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우리 이 범람이라는 건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답 몇 번? C번 집어넣으실 수 있어야겠죠. Political and religious beliefs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람이라는 게 땅을 비옥하게 만들면서 농업이 가능하게 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넌데이션이 굉장히 agriculture에 favorable한 형태를 만들어줬으니까 정답 D번 마지막에 우리 보면은 블루 나일이 지금 나올 때입니까? 블루 나일은 지금 키워드도 아닌데 심지어 그냥 그 토사물들이 이동했던 곳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 메인 포인트 뭡니까? 이렇게 3 시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 이 3개의 시즌을 설명해주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CDF를 찍어 넣으셔야 답을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다뤄봤는데 답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단어 공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문장을 해석하면서 보기를 지워나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